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저는 대구 중구 남구의 국회의원에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곽상도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끝까지 꼭 쭉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얼굴이 많이 좀 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과정에 햇빛에 노출될 일이 많고 네. 유세차 타고 다니면 뭐 그냥 직사광선 그냥 받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많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분에 비하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아이고. 먼저 이제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저를 높은 지지율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하고 좀 더 열심히 싸워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이행하러 이제 다시 21대 국회 때 그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석수를 많이 얻지를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에 굴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구 지역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구 지역을 분명히 그 지역구가 아니어도 여기저기 다니셨을 텐데 그 지역의 대구 전체 지역의 민심은 어떠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현 정부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말씀하신 건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어렵다. 뭐, 가령 택시 하시는 분들은 옆에 가서 서면 오늘 이제 마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뭐,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또, 공사판에 이렇게 이제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포트 차량 같은 거 이런 거 개조한 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나다니면서 손 흔들어주고 뭐 크락신 놀려주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아요. 그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코로나하고 이 정부 최저임금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더 어렵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상황 타개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현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만 이게 타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심판이 결국은 이 경제 상황하고도 다 맞닿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정부가 매일 나오는 얘기는 돈 준다는 얘기만 지금 하니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산업체나 기업체들이 돈 지원을 받아서 연명을 이제 하는데 이게 정부 지원금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까지 세계 경제가 다 풀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뭐 구조조정 같은 거 이런 게 다반사로 이제 있어지고 지금도 벌써 대기업들부터 해서 뭐 무급휴직, 유급휴직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낼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비전 있는 정책을 문 대통령이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정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협조할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큰 그림을 가져가는 정책들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그런 예로 우리 당에 있었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께서 정부가 국채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쓰려고 한 사업 예산을 줄이고 조정해서 그 돈으로 국민들 우선 급한 걸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책,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더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걸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이런 시기가 왔는데도 지금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4차 산업에 맞는 정책이 아니고 과거의 재벌 해체 같은 이 오래된 낡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재벌 해체의 문제가 아니고 신산업이 이제 대두가 되고 4차 산업이 나왔으니까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부를 창출해내는 이런 쪽으로 빨리 이 사고나 정책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캐캐묵은 이념적인 생각, 뭐 재벌 대 뭐 반재벌, 뭐 근로자들, 뭐 어려운 사람, 빚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뭐 나누는 이런 구도에서 지금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에 몇 개라도 더 만들어내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옛날 사고에 젖어 있는 분들이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0대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이제 사실 작년부터 혹은 대작년부터 엄청나게 파고 계셨던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이제 수사가 점점 진행 중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기 앞에도 뭐 신라젠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의원님께서 그거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는데 요 문제들은 사실 좀 당선자들도 개입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의견 같은 게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당선되신 분들은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뭐 당선된 분들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 있고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있고 지금 이제 대별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은 재판 진행 때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제 그 속사정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못 밝혔던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뭐 또 이제 입증 자료를 지금 뭐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되는 사람에 대한 기소가 이제 또 잇따를 거라는 전망 보도가 지금 있어서 얼마나 기소가 될는지 저희들도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발한 사건이어서 고발인 추가 조사 받으러 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또 일정을 협의해서 우리 쪽에서 또 관련되는 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검찰이 또 한 번 더 나가서 출석해서 진술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일단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된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럼요. 검사들도 나름대로 증거가 이게 갖춰졌다 안 갖춰졌다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증거가 모자라면은 검사들은 무혐의 처리를 하지 증거 부족 뭐 이렇게 하지. 무리하게 현 정권 사람들을 기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 정부하고 무슨 대립각을 세웠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인사의 불이익을 보면서도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옳다, 정의라는 생각에서 지금 다 기소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뭐 유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 이상 뭐 거의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지금 뭐 기소된 분에 대해서는 유죄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재판은 재판은 다 공개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뭐 없애고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낱낱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혐의가 있다 없다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런 예를 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수석 부인이 아직도 구속 상태 아닙니까? 뭐 그쪽에서는 뭐 이다 아니다 가지고 설왕설래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보석 신청에도 다 기각되고 아직까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는 것도 이 어떻게 보면은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도 되고
뭐 한 그런 상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을 저희들도 유심히 봅니다만 네. 국민들께서도 또 다 보시면은 낱낱이 사정을 다 아실 겁니다. 아, 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었습니다. 부산시장인 오거돈 시장이 갑작스러운 사퇴를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가 뭐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주장인데 그러한 증거들이 조금씩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한 뭐 증거가 아니어도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저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 이틀 전에는 어느 법무법인인지 모르지만은 공정을 했다. 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정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었던 데고 네.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하는 김혜숙 전에 법제처장 했죠. 그분이 거기 대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재승이라고 현재 대표 변호사가 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조카 사이고 네. 뭐 여러모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기서 공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거기에서 공정을 했느냐? 이게 공정하는 과정에 가령 일반 법무법인 이런 데 가서 공정하면은 막 부산시장이 자기 시장직 그만둔다. 또 범죄 뭐 이런 추행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일반 공정하는 데서 가면은 그 얘기가 대번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숨겨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숨기나요? 잘 아는 데서 숨겨줄 생각을 가진 데가 가서 하는 게 네. 제일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 쪽은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왜 공정을 했느냐? 아니 이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뭐 사퇴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쪽에서 이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만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뭐 얘기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때까지 양해를 봐줬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또 모르겠다고 해버리면은 어떡하느냐. 피해자 입장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그러면 그걸 확인해달라. 이걸 확실하게 이행각서를 쓰든지 뭐 서류로 확실하게 해달라. 그게 이제 공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피해자 쪽에서도 그러면은 며칠 말미는 뭐 줄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타협이 된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숨기는 수 있는 장소인 법무법인 부산이 좋은 거고 또 이쪽은 어떻든지 간에 그 증거 서류를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했다 하는 이런 면에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타협점이 찾아진 거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청와대가 이제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또 그 오거돈 그 전 시장의 정책 수석인가 했다는 사람이 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피해자하고 오거돈 시장 쪽도 중재를 했겠지만은 청와대에도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분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인사수석도 뭐 얘기가 통하죠. 뭐 법무법인 통하죠. 또 오거돈 시장도 그 정도 시장 정도 되면은 뭐 비서실장이나 뭐 민주당 그 고위 관계자들하고 직통 전화가 가능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돼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이런 게 논의가 이제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뭐 가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제 의심이 되는 의혹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총선 이후로 이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 이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혹시 문제는 없나요? 법에 저촉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도 시끄러운 최강욱이 있는. 그런데 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실은 하는 일이 그
청와대 관련자들 네. 이런 분들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직무상 그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게 있으면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 일을 하라고 정부가 그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네. 아니면은 누가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찰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묵묵부답 지금 이런 방구 제가 언론사 기자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청와대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다. 인사수석은 전화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예.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얘기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걸로는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자기 일이니까 네. 그 일을 안 하고 월급은 받아먹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자기 일을 네. 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빨리 밝혀줘야죠. 아. 그런 일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정부가 대통령 딸 문제도 제가 얘기해도 손 안 대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 참 대통령 아들도 사실 오히려 뻔뻔하게 얘기나 하고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사 혹은 국정조사 이런 것들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경찰이 이제 지금 이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네. 지금 보도가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만 저 수사 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하고 청와대하고 이런 네. 관계가 너무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그냥 그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수사하고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거기서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만 어떻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네.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오거돈 시장의 개인적인 처벌도 처벌인데 사실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알았냐 몰랐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첨예한 또 이 대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오거돈 시장의 핸드폰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장영철 정무라인 수석 이런 분들 또 부산일보에서는 박태수란 분이 사실상 이 모든 일에 관여가 돼 있다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거론된 그런 사람들의 핸드폰도 이렇게 다 이제 좀 들여다보고 하면은 청와대하고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또 누구하고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관련된 분들이 핸드폰을 바꿔서 없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의심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더더구나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도 법무법인 정재성인가 하는 그분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공정 여부 어느 변호사가 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네. 성폭력 상담소 쪽에 있는 분들도 어느 법무법인에 했는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말해줄 수 없다. 네. 언제 했는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전부 지금 뭔가 은닉 은폐하려는 어떤 큰 틀 속에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또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서 그 관계된 부산시 정무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잠적하고 전화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도 전부 지금 이걸 감추는 쪽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전부 말을 맞추거나 거기에 합당하도록 지금 다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게 은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이제 경찰의 수사 상황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뭔가 TF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은 혹시 들어가셨나요? 예, 이제 TF팀이 오늘 이제 첫 회의를 한번 하려고 이제 했는데, 지방에 지금 많이들 계셔서, 네. 내일 전국위원회 뭐 당선자 총회 이런 것들이 연이어져 있고 하니까 내일 아마 다 올라오실 것 같아요. 올라오면 서로 논의해서 네. 당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해될지 모르니까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뭐 전국위원회라든지 요런 얘기로 좀 넘어가면 미래통합당이 사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패배를 하고 나서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잖아요. 뭐 내일 뭐 비대위 체제를 승인한다, 뭐 그게 반대하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다, 뭐 연기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초선으로 당선된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제 재선 의원이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중진급이 벌써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도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발목 잡기가 아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뭐 감시하는 이런 역할은 한 반쯤은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뭐 성공 좀 뭐 나름대로 이제 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일하는 생산적인 거 이런 뭐 정책 수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모자랐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우리가 모자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질책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계속 개파 싸움 비슷하게, 개파가 아닌 인 듯, 이런 식으로 해서, 개파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처럼 비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당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가서는, 우리 당이 미래를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훌륭한 분들이 3선, 4선, 5선 여기 계신 분이 훌륭한 분들은 많습니다만,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서 국민들 앞에 성공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있느냐.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해서 이기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왕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로서도 좀 세대 교체를 좀 이참에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20대 국회 때도 저는 좀 세대 교체를 우리 당이 좀 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다음 대선도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 비판하고 견제하는 여기에 좀 성과가 이제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착시를 또 좀 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래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인 후보죠.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황골탈퇴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가 국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우리 당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해서
당이 좀 변해갔으면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 당이 과거 인물들이 거의 뭐 지금도 한 반 정도 이제 네. 정리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또 어느 정도 좀 정리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더 이제는 정책 중심으로 가는 생산적인 당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돼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대선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이제 뭐 대구에서는 물론 주호영 의원이 계시지만 그래도 또 대구에서도 또 재선 의원으로 좀 뭔가 역할을 하시고 지금 이제 보면 당에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뭔가 이끌어 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초선으로 당선된 분들 중에 이제 뭔가 같이 좀 함께 하실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새로 이제 당선되신 분들하고 이제 크게 지금 뭐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게 뭐 한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또 더 국회의원 개개인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름대로 사회생활 다 하셨고 성취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그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고 그분들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서로를 이제 자꾸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서로 얘기가 자꾸 통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크게 지금 뭐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새로 되신 분들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한 분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뭐 검찰에 있었던 후배들이나 또 뭐 어떤 인연으로 해서 개별적인 인연으로 해서 알았던 분이 뭐 영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뭐 내세울 만큼 뭐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21대 국회 이제 시작이 되면 의원님께서 어떠한 일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좀 이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견제 감시하고 하는 역할들을 아직도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제가 21대 국회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숫자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안을 이렇게 자꾸 찾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로 그 정책 뭐 민주당 독주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일을 우리 당도 뭐 의원 수는 줄었습니다만 좀 뭔가 일을 좀 하는 생산적인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의원이 돼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권력형 비리, 이 게이트로 번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끝까지 좀 잘 파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재선 의원으로 이제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뛸 곽상도 의원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뷰 내용에도 있었지만 신라젠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신의 한수와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